이번 토픽은 구간 추정을 할 겁니다. 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할 건데 단서가 붙습니다. 모 분산을 모를 때예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새로 도입돼야 되는 분포 개념은 T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픽의 가장 핵심은 T분포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구간 추정을 하는 건데 단서가 모 분산이 모를 때입니다. 그럼 바로 전철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모분산 알 때를 했어요. 즉 요번에 오늘 배우는 건 모분산을 모를 때인데 전 토픽에서는 모분산을 알 때를 했습니다. 모분산을 알 때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 G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 유의하시고 이제 본 토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면요, 평균은 뮤고 분산은 이렇게 됩니다. 즉 뮤와 X바의 관계, X바 모수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되죠.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고 X바의 분산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입니다. 그리고 X바가 특별한 경우에 정기분포를 따르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거나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른다면 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만족을 해서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평균은 뮤였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 오버 n입니다. 이거를 표준 정기분포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X바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이 표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G라고 놓습니다. 왜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이와 비슷한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x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면,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기서는 x바고요. 이번엔 그냥 x입니다. x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면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유의할 점은 여기 시그마 제곱이고 여기는 x바라 시그마 제곱 오버 n입니다.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표준 정기분포로 변환하려면 이렇게 되죠.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해서 이것이 표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값을 G라고 넣습니다. 자, 이때 x를 표준 정기분포로 변하기 때문에 x가 있는 거고요. 여기선 x바를 표준 정기분포로 변환하기 때문에 x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뮤는 왜 있냐 하면 x의 평균이라 뮤가 있는 거예요. 여기 뮤는 왜 있냐면 x바의 평균이 뮤라 거기 있는 거고요. 여기 시그마는 왜 있습니까? x의 표준 편차라 있는 거고요.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이 있는 이유는 x바의 표준 편차, 즉 x바의 표준 오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언제 쓸 수 있는지 볼게요. 이건 시그마가 R 때입니다. 즉 모집단의 분산 R 때고요. 만약에 시그마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그마를 모른다면 시그마를 못 쓰겠죠. 모르니까.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라는 게 n도 상관이 없고요. x바도 상관없고요. 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시그마를 못 쓰니까 시그마를 못 쓰고 대신 다른 걸 써야 되겠죠. 그럼 시그마와 가장 비슷한 값이 무엇일까요? 시그마와 가장 비슷한 값은 시그마라고 추정한 값입니다. 그게 바로 S입니다. 시그마하고 가장 가까운 값은 S예요. 왜냐하면 S라는 것은 시그마라고 추정해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하겠죠. 그럼 이것은 무슨 분포를 따를까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그마가 아니고 S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T분포를 따르는데 T분포 혹은 여기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튜던트 T분포라고 합니다. T분포라서 T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 값은 더 이상 G를 쓸 수가 없겠죠. 그 대신 T라고 씁니다. 근데 이 T분포는 분포가 모양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표준 정기분포는 어떻습니까? 표준 정기분포는 모양이 하나예요.
모양이 하나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렇게 생긴 분포입니다. 표준정규분포는. 그 외에 다른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T분포는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서브스크립트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n-1이라고 표시하고 이 n-1은 자유도가 됩니다. 영어로 degrees of freedom. 자유도를 쓴 표시한 이유는 이 자유도의 값에 따라서 이 T분포의 모양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student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student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학생 아닙니까? 왜 학생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이 T분포를 찾은 사람은요, 고셋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보통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는 예명을 쓰지 않고 본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술작품, 예를 들면 소설이나 시는 예명을 쓰죠. 대부분 다 예명을 쓰지만 학술지에는 예명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은 희한하게도 예명을 썼습니다. 자기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을 student라는 예명으로 학술지에 게재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의 이름은 통계학책에 잘 안 나오고 나와봐야 단서, 주석으로만 나오고요. 대부분의 통계학책은 student라는 강조해서 그냥 T분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많은 책들이 students, T분포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통계학이 너무도 어려운데 뭔가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찾다가 여기 스튜던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사용하면 학생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스튜던트를 계속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분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T분포는 무슨 분포와 비슷할까요? T분포는 표준정규분포랑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여기서 시그마 대신 S만 썼을 뿐입니다. 따라서 T분포는 표준정규분포랑 비슷하니까 표준정규분포랑 같이 놓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봅니다. 여기서 검은 선이 표준정규분포예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정규분포죠. 검은 선이요. 이제 T분포를 보는데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유도가 5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가 5인 T분포를 보겠습니다. 자유도가 5인 T분포는 이 녹색 점선을 표시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 선을 이용해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표준정규분포보다 납작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납작해서 테일이 더 높아요. 표준정규분포보다요. 표준정규분포에는 높이가 이 정도라면 T분포는 훨씬 이거보다 높죠. 그리고 가운데는 쏙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유도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를 10으로 해봤습니다. 자유도를 10으로 했을 때 표준정규분포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여기 감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자유도가 5인 경우와 자유도가 10인 경우 차이점이 뭡니까? 자유도가 10인 경우가 더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정규분포에 더 근접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T분포가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뾰족해져서 어디로 수렴하냐 하면 표준정규분포로 수렴합니다. 즉 T분포가 자유도가 무한대일 때는요, 표준정규분포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볼게요.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정규분포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표준정규분포나 T분포나 차이가 없다고 해도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에 T분포와 표준정규분포는 별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요것도 조금 이따 쓸 거고 요것도 조금 이따 쓸 겁니다. 자, T분포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여기 평균이 0이고요. 표준정균보다 평균이 0이고 T분포도 평균이 0입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입니다. 두 번째, 분포의 형태는 자유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른 요인은 없고요. 자유도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유도만 알면, 예를 들면 자유도가 5라면 이렇게 생긴 거고, 자유도가 10이라면요, 이 빨간 선 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준 정규분포보다 꼬리가 더 두껍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표준 정규분포는 테일의 꼬리가 이 정도 높이인데, T분포, 자유도가 5인 T분포는요, 꼬리의 높이가 이 정도나 됩니다. 여기서도 이 정도나 되고요. 예, 두껍다는 건 높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자유도가 클수록, 즉 표본 크기가 클수록,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유도는 df, degrees of freedom이잖아요. 자유도는 n-1이니까 자유도가 크다는 얘기나 표본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나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자유도가 클수록, 즉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준 정규분포와 유사해진다. 여기서 설명드렸죠. 자유도가 5에서 10으로 가면 점점 뾰족해지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 즉 자유도가 무한대가 되면 표준 정규분포와 일치합니다. 그럼 이 공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그마 제곱을 알 때는 이 공식을 쓰지만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는 어떤 공식을 써야 할까요? 여기 공식 중에서 바뀔 게 있겠죠? 뭐가 바뀔까요? 시그마를 모른다고 했으면 시그마는 못 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x바 빼기 뭐하고, 그 다음에 컴마 x바 더하기 뭐하고 가로치고 스퀘어 루트 오브 n인데, 이제 시그마를 못 쓰니까 대신 뭘 씁니까? s를 쓰고요. 그 다음에 g 대신 다른 걸 써야 되겠죠? t를 써야 합니다. t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 t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실내구간은 이렇게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을 봐야 될 거예요. t의 서브스크립트 알파는 무엇인가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10인 경우에 t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t의 서브스크립트 5%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이게 t분포인데 자유도가 10인 경우를 보겠어요. t의 서브스크립트 5%라 하면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5%일 때에 이 t 값을 t의 서브스크립트 5%라고 표기합니다. 만약에 2분의 알파라면 오른쪽 꼬리의 면적 2분의 알파일 때 이 t 값을 t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유도가 10일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T분포 표의 일부예요. 자유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자유도에서 10을 찾습니다. 그럼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5%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5%를 찾습니다. 그러면 0.05 찾고 하면 여기 1.1812가 나옵니다. 바로 요 값이요. t의 서브스크립트 5%라고 표현한 이 값이 1.812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만약 해당된다면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7.7을 볼게요. t 분포표를 사용하여 다음 값들을 구하거나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표본 크기가 16일 때 이 값과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유도가 n-1이니까 자유도는 15가 되네요. 먼저 요 값부터 구해 볼게요. 먼저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T분포인데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5%일 때에
이 t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자유도가 15니까 자유도 15를 찾습니다. 오른쪽 꼬리의 면적은 5%죠. 오른쪽 꼬리의 면적 5% 찾으면 1.753이 나옵니다. 그래서 t 서브스크립트 5%의 값은 1.753입니다. 이번엔 이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2.5%입니다. 여기가 2.5%예요. 이때 t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유도는 똑같이 15고요. 자유도 15고 오른쪽 꼬리의 면적 2.5%를 만나는 점은 2.131입니다. 따라서 t 서브스크립트 2.5%는요 2.131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유도가 무한인 경우, 자유도가 무한이란 건 자유도가 쭉 커지면서 무한이 됩니다. 이 경우 t의 서브스크립트 5%와 1.645죠. t의 서브스크립트 2.5% 1.96이죠. 이 값이 각각 1.64와 1.96으로 표준 정규분포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45, 1.96은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인데 어디서 본 숫자냐 하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보던 숫자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도가 무한대일 때는 요 행은 뭘 나타내냐면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냅니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t 분포가 자유도가 무한대일 때 표준 정규분포와 일치한다 그랬죠? 바로 요것 때문에 요 하나의 행이 표준 정규분포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번을 이용해서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요 식을 보겠습니다. 시그마를 모를 땐 이 식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t 분포하고 표준 정규분포하고 매우 유사하대요. 언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일반적으로 30 이상이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는 당연히 s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니까 뭐냐면 t분포나 표준정분포나 비슷하대요. 언제?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시그마를 모르고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 자리에 t를 써도 되지만 표준정규분포 g를 써도 된답니다. 그래서 t를 써도 되지만 g를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가 t분포표 표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유도가 1부터 쭉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가 30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 32, 33 없어요. 그래서 점프해서 60이 있고요. 점프해서 120이 있고요. 그 다음 무한대 있습니다. 무한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게 표준 정규분포 표입니다. 여기서 자유도가 35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표에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표에 없으니 표준 정규분포를 찾아서 쓰십시오. 왜 그러냐?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t분포표를 찾아도 되고 표준 정규분포를 찾아도 되는데 t분포는 좀 뭔가 빈틈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요 한 줄이 한 행이 표준 정규분포이지 않습니까? 표준 정규분포는 어때요? 한 페이지 통째예요. 통째인데 여기서는 한 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매우 듬성듬성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는 매우 섬세하게 자세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분포고, 이것도 하나의 분포고, 이것도 한 행마다 하나의 분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포에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입니다. 35일 때는 야 그거 표로 못 만들어 주겠어. 그러니 네가 표를 찾고 싶으면 표준 정규분포를 찾아서 해. 왜냐? 표준 정규분포나 t분포나 비슷하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찾아서 하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표를 찾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표준정규표를 찾지만, 최근에는 컴퓨터가 워낙에 발달해서 엑셀이나 이런 곳에는 다 T분포 값을 줍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T분포 값을 직접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표준정규표를 찾지 않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표준정규표를 찾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풀 건데요. 이 예제를 풀기 전에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예제 7.4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영세기업의 월 매출을 조사해보니 분산 36만, 표준편차 60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시그마가 600이란 얘기입니다. 즉 시그마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모집단 평균에 대한 신뢰감을 구하려면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시그마를 아니까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예제 7.8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영세기업의 월 매출액을 조사하기 위해 100개의 영세기업을 임의로 선정하여, 표본의 크기가 100입니다. 월 매출을 조사하면 평균 250만이래요. 250만은 X바, 100개의 평균이 250만이라는 얘기고요. 분산이 S제곱이 36만이라고 나왔어요. S제곱이 36만이 이게 무슨 뜻이죠? 이 100개의 기업의 매출액의 분산이 36만입니다. 즉 이 경우에 시그마를 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S제곱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경기도 영세기업 월 매출의 평균에 대한 95% 신뢰감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식이나 이식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T값을 쓰거나 G값을 써도 됩니다. 근데 자유도가 99죠.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100 빼기 1이라 99입니다. 표에 찾으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한다면 결국 표준정규분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 G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바 250만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인데 G의 여기서 알파가 5%이므로 2분의 알파는요 2.5%가 되고, G의 서브스크립트 2.5%는 표준 정규분포에 의하면 1.96입니다. 그래서 1.96 곱하기 S가 600이죠. 그 다음에 N이 100이라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